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어제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요. 이 가운데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도 국민들 가운데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또 독일 주택 구매와 관련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또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된 것이 입니다. 어제는 이 정유라 씨를 2년 전부터 적극 옹호했던 새누리당 의원 명단이 공개돼서 또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본인을 공격했다 이러면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 20대 국회고 2년 전이면은 당시 이제 19대 국회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던 교문위 소속 의원들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에 있는 강은희 당시 의원이고 현 장관, 그리고 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의원, 그리고 현재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염동열 박인수 의원,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혜리사, 박윤옥, 김장실 의원 총 7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 의원은 새누리당 주로 이제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의원들이 왜 본인을 공격했다, 어떤 이유로 공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가 2014년 4월 8일,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안민석 의원이 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네. 당시 국가대표 선발과 이제 마사회 전용 마방 사용 특혜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김종 문체부 2차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김종 차관이 당시에도 차관이었는데 그 반박 기자회견을 뭐 2차례 열어요. 그리고 4월 11일, 그러니까 네. 안 의원이 대정부 질문 한 3일 후에 이제 문체부를 상대로 국회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요. 네. 그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은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누군가가 정 씨와 관련된 자료를 새누리당 측에 이렇게 줬고 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좀 자신을 공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닐까, 네. 뭐 이 정도로 말을 했고요. 네. 뭐 이 말은 즉슨 이제 현재 이제 국정농단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그러니까 누군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누군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뭐 당시에 이제 그 2014년 4월 8일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당시 네. 최순실 씨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거는 청와대에 다른 실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네. 뭐 정모 씨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윤회 씨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정윤회 씨. 네. 정윤회 씨를 지목하면서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이 시점은 조금 이제 저희가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진 게 2014년 11월쯤이거든요. 그렇죠. 그 박관천 경정과 네, 조우천 네. 당시 비서관.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뭐 최순실 씨가 막 거론되거나 정윤회 씨가 뭐 구체적으로 아주 언급되거나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2년 후가 지난 현재 상황만 비춰봐도 네. 아마 좀 그 누군가가 누군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물론 정말 지시가 있었는지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없었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 그렇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민석 의원을 좀 연결해서 좀 직접
여쭤보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정유라 감싸기를 하고 나서면 어떤 자리가 보장됐다 이런 의혹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정유라 씨를 이렇게 감싼 결과물로 어떤 뭐 특혜나 자리가 보장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김희정 의원 이제 그 당시 2014년 4월에 정유라 씨를 감싼 이후에 3개월 후에 이제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좀 논란이 현재 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 김희정 의원에 이어서 올해 1월에 이제 강은희 현재 장관이 그 장관직을 이어받거든요. 이제 그 강은희 장관도 당시 이제 교문위 소속으로서 정유라 씨를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소중한 기자께서는 지금 거론된 이 의원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당시에 왜 이렇게 정유라 감싸기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그 저희가 그 지금 주되게 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김희정 의원, 당시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장관. 그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단 측근과 직접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를 옹호한 게 장관직과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 그러니까 2014년 4월 상황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이제 본인과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정유라 씨의 승마 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 당시까지 또 나온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정유라 씨가 충분히 이제 국가대표 자격이 될 만했다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에서 청와대를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에 방어하고 항의할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이제 박인숙 의원이 있는데요. 그 여당 담당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그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비선실세 그러니까 비선실세 문제가 이렇게 터진 지금과 같은 상황은 2년 전에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 몰랐다는 새누리당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잘 몰랐고 최순실의 실체를 몰랐다. 그러니까 실체도 몰랐고 뭐 오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은 왜 그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그런 그 감싸기에 나섰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디서 무슨 오더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지시는 없었고 지금과 같은 내막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야당에서 청와대를 엮어서 어린 선수를 공격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체부나 뭐 이런 곳에 그 정유라 씨 성적표도 받아보고 뭐 당시에 언론 보도도 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다. 그래서 그런 상황 파악을 한 상황 속에서 야당의 그 의혹 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정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박인숙 의원의 입장 어떻게 설득력이 있게 들리던가요? 소중한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거론된 7명의 의원 그리고 뭐 좀 넓게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들마다 다 개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선실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 정 씨를 옹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그 자체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대로 또 더 큰 문제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또 알았겠죠. 저 새누리당 안에 최순실 씨의 존재를 다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김무성 전 대표조차도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일종의 면피성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여의도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최순실 씨랑 가까울수록 더 모른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그게 상황. 무슨 얘기예요? 최순실 씨와 가까울수록 더 모른다. 네. 베일에 뭐,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김종 차관이나 안중범 수석 같은 경우에 다 모른다고 했죠. 전혀 모른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 예.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른바 여의도 개그구만요. 자, 그나저나 지금 그 수천 지금 그 수백만이겠죠. 지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100만 학도라고 했는데 지금 대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2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공분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전히 귀국하지 않은 채 지금 독일에 머물러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사정은 좀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정확한 어디 나라에 있다 국가를 정확히 이제 특징하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에 머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어제 담당 변호인이 어제 이경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특히 어제 이 변호사가 내뱉은 몇 마디 말이 사실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지금 좀 자아내고 있는데요. 정 씨가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면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아닌 것 같다. 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변호사 원래 공안검사 출신인데 80년대에 대학생들을 국보법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사정 없이 구속한 게 이제 알려지면서 본인이 할 말은 아닌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나이가 아니다라는 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민적 공분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그 유럽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려진 정유라 씨하고 좀 아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아기가 지금 그 정유라 씨의 아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건 별건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세월의 풍파를 견뎌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출산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의 논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유라 씨가 귀국해서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 또 지금 보면 독일에서 샀다는 그 집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20살에 대학생이 무슨 돈으로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이 집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죠? 네, 맞습니다. 그 독일의 이제 호텔과 주택 등이 정유라 씨 이제 명의로 이제 구입된 게 5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제 뭐 대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이를 직접 구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상식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포탈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이 하나은행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28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데 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택, 호텔 사면서 이제 5억 원 정도인데 집값이 이제 대출 금액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 씨가 뭐 대신 내줬을 경우에 이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증여세 포탈이 되는 거고 또 유로화로 이제 대출받은 돈을 이제 독일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 거래법을 봐야 되는데요. 이 10만 달러 그리고 1억 원 이상 이렇게 보내려면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인데요. 이제 본인이 장본인인 만큼 그것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굉장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진 귀국을 할 때까지 검찰은 기다리는 건가요? 자진 귀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지금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해서
당장 이제 정유라 씨가 만약 귀국을 하면 바로 체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근데 뭐 어제 이경재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뭐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뭐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이 된 만큼 네. 검찰은 아마 최 씨에 의존해서 정 씨 관련 문제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측이 돼서.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정유라 씨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이고 또 교육부도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문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고3 때 50일밖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졸업할 수 있었는지 청담고등학교를 다녔던 동문들의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 그러니까 그 교육제도 안에서의 부정들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부풀려진 게 있다면 부풀려진 대로 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제기되는 공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명한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청와대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간략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좀 나라를 위해서 냉정을 좀 지켜달라 이런 입장을 정영국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뭐 청와대 출입 기자 정영국 대변인의 이런 입장을 보도를 했을 텐데요. 기자들은 좀 냉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오늘 아침자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마 정영국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뭐 수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특별한 제재 없이 드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PC에서 PC에서 문서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연설문에 손을 댄 것이 사실도 드러났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뭐 특별한 제재 없이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다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국정감사 때도 국회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체로 드러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10분 이해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증명되지 않는 의혹 제기는 뭐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연설문을 받아봤다, 차로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었을 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거 말고 좀 확인된 거를 좀 정확히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청와대는 행여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 의혹들이 실제로도 사실로 드러났으면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었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믿어달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게 이제 신뢰가 깨지는 발로 아니겠습니까? 의혹의 당사자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들 냉정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상당히 큰 역효과를 낳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관련된 기록도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청와대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제출한다는 입장인가요?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오보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오보다. 알고 있고요. 언론 향해서 이제 불만을 계속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특히 이제 뭐 냉정해 달라라는 말 앞에 나라를 위해서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위하는 게 뭔지 좀
의구심이 들고 자괴감이 드네요. 네. 자, 청와대가 나라를 위해서 냉정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마 현역 기자들 가운데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조선일보가 지난 3월에 관련 내용을 입수하고 첫 보도를 한 이래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죠. 우병우 수석 또 송희영 주필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가 나서서 한 달간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큰 소중한 기자처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